자, 도장 깨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프리마인의 정말 좋은 제품, 프리마인의 어떤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알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문정재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8일차의 교육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겨울철에는 어때요? 일단 누구나 다 피부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뭐 환절기다, 뭐다, 뭐 피부과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겨울철에는 외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어때요? 낮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 오늘 안 나가는데 뭐 세수 대충 하고 그냥 누워있지 뭐, 라고 하는 날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뭔가 추우니까 빨리 뭔가 막 보습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한 케이스들. 그리고 또 어때요? 밖에서는 또 칼바람이 계속 얼굴을 때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차에서는 또 어때요? 뜨거운 히터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얼굴에 어떤 그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즌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막 트러블이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시골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볼이 이렇게 빨간, 볼빨간 사춘기라고 할까요? 네, 여기 이렇게 홍조가 뜨면서 얼굴이 붉게 되는, 그래서 얼굴에 자꾸 열감이 나요, 얼굴이 자꾸 붉어져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체내에서 갱년기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부는 찬바람, 더운 바람, 찬바람, 더운 바람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얼굴은 얘가 어때요?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찬바람, 더운 바람에 계속 수시로 적응하려고 얘는 계속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막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왜 우리 운동 막 하고 나면 어때요? 얼굴이 하얘져요? 빨개져요? 빨개지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게 하루 종일 적응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붉게 올라오고 얼굴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온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홍조와 열감 이러한 것들이 겨울철 대표적인 피부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조. 네, 제가 얘기했죠. 피부에는 수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겉표면에서도 최소 20%, 25% 이상을 수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칼바람이 어때요? 이 수분을 잡는 피부 장벽들을 계속 헤집어 놓는 거죠. 어떻게? 자꾸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탄탄했던 피부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수분, 꽉 잡고 있던 수분을 잡고 있는 이 힘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정말 건조하고 그 건조함으로 피부 장벽들이 다 들뜨면서 여기에 뭐가 보여요? 하얗게 버짐이 피거나 각질이 들뜨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겨울철 피부 트러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여름에는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봄에는 환절기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뭐 가을에는 여름철에 이러한 것들을 복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겨울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얘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겨울에 더 피부는 민감하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피부과 시술도 뭔가 환경적인 변화 없는 겨울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점도 겨울에 빼러 가고 레이저도 겨울에 하러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피부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힘든 시즌은 언제라고요? 바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제품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 이덕성 사장님 아닌데 틀렸어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제품을 할지 네, 지금부터 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보시라고요. 일단 제품 얘기하기 전에 겨울철에 내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일상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겨울철 피부 관리 꿀팁.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박수영 그룹장님, 역시 스마트 하십니다. 네, 벌써 말하면 어떡해. 짜잔 하려고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피부 관리에
꿀팁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집이 엄청 뜨겁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전력 낭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어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도에서 24도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20도는 솔직히 너무 춥고 24도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항상 수시로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요. 제가 얘기했죠. 이 피부는 밖에서 막 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집에 와서 갑자기 하 하고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에 어떠한 피지 분비량이나 이러한 것들도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고 수분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얘가 계속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힘을 빼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막아야 되는 어떤 외부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피부에 알러지도 올라오고요. 피부에 예민함도 올라오고요. 피부에 어떤 뭐 이유 없는 이러한 오만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들 이게 바로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져서인데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와 너무 큰 차이가 없이 솔직히 밖에 너무 춥긴 한데 그렇다고 막 집을 막 온도를 28도, 30도 이렇게 맞춰 놓으시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더 큰 자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내 온도는 최대 24도로 맞추고 어때요? 습도 조절까지 해서 습도 50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춥다고 환기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환기도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러한 온습도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수분 섭취. 겨울에는요, 일단 모든 곳에, 모든 실내 환경에서 히터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뜨거운 바람은요, 기본적으로 피부의 겉표면에 있는 수분을 날리기도 하지만 이걸 계속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에서 수분을 이렇게 잡고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면서 수분이 정말 쑥쑥 빠지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 이러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케어. 왜 찬바람 나고 이렇게 되면 순환장애 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뭐 정말 심한 얘기로는 순환장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장 많은 시즌이 바로 겨울철입니다. 왜? 일단 내 몸에서 열을 발산하지 않게 열을 뺏기지 않도록 웅크려드는 이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아진 내 혈관, 안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는 내 어떤 대사 상태가 이러한 온도 변화, 온도 차이로 인해서 더 몸을 보호하겠다고 쫙 쪼그라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안 그래도 좁은 혈관이 더 좁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쓰러지면 다음날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순환 케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 뭐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로 뭐가 있을까? 반신욕, 조교, 그리고 우리의 슬립토 플러스도 여기에 살짝 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순환을 돕는 케어들, 그래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내 몸이 경직되고 굳지 않도록 계속적인 순환 관리를 겨울철에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자, 그러면 겨울철 피부 관리, 내가 스킨케어에서 뭘 해야 되는데, 1번으로는 수분 관리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겨울철에는 수분 크림, 수분 케어, 수분 에센스 하나 정도는 더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평소에 안 쓰더라도. 두 번째는 피부 장벽 관리.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고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방어막, 내 피부를 방어해주는 각질 세포들이 이렇게 시멘트, 벽돌 구조처럼 이렇게 층층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이 각질 세포를 짝짝짝짝 붙여주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 우리가 말하는 이 유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의 피부 방어막이 이 표피층에 딱 있는데 이 각질부터 들뜨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한 증상들은요 바로 피부 장벽이 망가졌을 때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뭐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외부의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왜 뭐 오늘 얘기하겠지만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가 빨가벗고 그냥 추운 날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부 장벽은요. 그렇게 빨가벗고 쫓아다녀도 속옷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뭔가 1차적인 내 피부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어막이 겨울철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데미지를 받아서 어때요? 자꾸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층층이 딱 오밀조밀하게 벽돌을 차곡차곡 시멘트도 잘 발라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차곡차곡 쌓았던 이 시멘트들이 어떻게? 다 없어지면서 벽돌들이 다 지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우리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하얗게 떠오르는 각질, 얼굴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버즘, 두피에서는 비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각질 들뜸들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분도 뺏기고 피부 장벽도 망가지는 시즌이 바로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안만 했던 분들도 뭐라도 하나 더 바르셔야 되고요. 외출하셨을 때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셔야 되고요. 왜? 기본적으로 내 피부의 힘이 아예 떨어져 있을 때예요. 내가 정말 약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간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내 피부에 힘이 전혀 없는 상태, 내 피부에 에너지가 되게 빠진 상태에서는 내가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케어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겨울철의 피부 꿀팁은 바로 보호 케어에 중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피부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뭘까요? 뭘까요? 내 피부를 그쵸. 우리 박루시아 사장님 역시 센스 있어. 맞아요. 박루시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진짜 자외선은 바른 애랑 안 바른 애랑 지금 당장은 차이가 안 나지만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낼 거야. 뭐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낮 시간엔 동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자외선이 뭔지 오늘 그거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간별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적외선은 뭐예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받는. 적외선은 무슨 색일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지. 적외선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빨간색, 빨강. 땡땡땡땡땡. 다 틀렸지? 적외선은 색깔이 없습니다. 투명이에요. 투명인데 얘는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납 관리할 때 적외선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여지게 할 수 있도록 빨간색의 어떠한 그런 빛을 낼 수 있도록 싼 거지 적외선이 실제로 빨간색의 색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순환을 돕기도 하고 약간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일컬을 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제끼고 이 자외선 부분이에요. 자외선은요. 여기 짧은 구간, 긴 구간, 여기 여기 UVA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UVB가 좀 짧고 UVC가 아주 단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기는 한데 긴 칼에 찔리면 어때요? 얇은 긴 꼬챙이에 찔리면 엄청 깊이 찔리지만 솔직히 엄청 막 도끼같이 이렇게 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외선 A는요. 우리가 실제로 막 이렇게 지금 자체도 지금 김재현 사장님 뒤에, 조상근 사장님 뒤에 지금 계속 자외선 A가 막 내 얼굴을 미친 듯이 손상시키고 있어요.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껴요. 이해숙 사장님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내 얼굴에 막 지금 자외선 A가 막 콕콕콕 찌르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뭐야, 말하기 싫은 거야? 네, 못 느껴요. 그래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요, 긴 꼬챙이 같은 느낌이라서 내 피부의 진피, 겉의 표면이 아니라 진피까지 계속 쑤시는 어떤 꼬챙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어때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남진선 사장님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김재현 사장님처럼 센터 안에 있어도 지금 자외선은 계속 내 얼굴을 한없이 뚫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진피를. 근데 진피에 뭐가 있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어제 배웠나? 진피에 뭐가 있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러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조직들을 자외선 A가 계속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내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발생해요? 어제 피부에서 콜라겐이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노화, 주름. 맞아요. 맞아요. 콜라겐 엘라스틴. 콜라겐 엘라스틴이 파괴되면서 내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 유계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주름이고요. 그래서 내가 실내에서 있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써? 라고 한다면 내 얼굴에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온다. 어떻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빗방울이 그냥 한 방울씩 계속 똑똑똑똑 시멘트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이 시멘트를 뚫어야 안 뚫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러내리고 하지만 결국에 그 자리 계속 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구멍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빗방울 한 방울이 시멘트를 뜨는데요. 이 자외선은요, 내 피부를 계속 그렇게 자극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인 그런 자극을 줬을 땐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 내 진피층이 계속 꺼져간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자외선 A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외선 B는 어떤 역할이냐? 얘는 두께가 좀 더 커졌어. 두께가 좀 더 커지고 짧아졌어. 단도야, 단도. 네,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세진, 막 이렇게 하면 죽는 거. 뭔지 알죠? 약간 꼬챙이 같은 느낌이라 지금 이제 칼이야, 칼. 그래서 얘는 한 번 찔리면 아파. 아주 몹시 아파. 어디까지? 표피까지. 찔리는 그 구간은 깊지 않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가서 선크림 안 바르고 놀면 얼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막 까지죠. 얼굴이 따가워지고 껍질이 까지고 뭐 수분 부족 이런 거는 그 다음인 거고. 맞아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UVA는요.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골프 가실 때, 물놀이 가실 때, 이제 스키 타러 가실 때, 보드 타러 가실 때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요 UVB 때문이에요. 얘에서 노출이 잘못되면 얼굴이 벗겨지는 건 물론이고 수포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뭔가 재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만큼 데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UVC는 뭐예요? UVC는 더 짧아. 완전 짧아. 그러니까 얘는 세포를 아예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UVC에 노출이 되면 뭐가 걸려요? 피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 선크림 강의를 하게 될 때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피부암 환자가 많지 않아요. 요존층에서 대부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미국에는 갈수록 해년마다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웬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떠냐고요. 주변에 피부암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암 무섭잖아요. 뭐 위암은 무섭고 피부암은 안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기 위한 내 피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줄 때 네, 내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길고 데미지가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내 피부에 탄력을 무너뜨리는 애는 자외선 A. 그리고 얼굴에 피부에 껍질을 확 까버리고 세포를 막 올리게 만드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건 UVB. 피부 암을 유발하게 만드는 건 UVC. 그래서 자외선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 일단 차단하고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 겨울이나 여름이나 자외선은 강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한 얘기예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는요 PA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 제품에서도 여기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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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이 플러스가 네, 2시간씩 그 배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A 플러스가 하나면 2시간, PA 플러스가 2개면 4시간, PA 3개가 플러스면 몇 시간? 몇 시간일까요? 우와, 이덕성 사장님 맞아요. 8시간. 제곱으로 갑니다. 그래서 4개면 16? 제곱으로 간다니까? 네. 16이 아닐 것 같은데. 10시간? 이건 제가 해서 올려드릴게요. 저도 자신이 없네요. 무튼, anyway, 최대 우리나라에서 그 유통되는 그 PA 지수 중에 최대 지수는 플러스 4개까지밖에 표기가 되지 않아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이든 64시간이든 80시간이든 뭐 어떤 그 기준 하에 있어서 플러스 4개까지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개가 있는 선크림을 보신 분들은 언제나 카카오 채널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건 플러스 4개까지. 저희 제품 플러스 4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나가야 돼. 오늘 등산을 할 거야. 골프를 치러 갈 거야. 오늘 나는 나 지금 베트남 많이 가시던데 베트남 여행을 갈 거야 막 이럴 때 챙겨가야 되는 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지수는 SPF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예전에는 35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35짜리를 사게 되면 어때요? 바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또 50짜리, 60짜리. 왜 피부와 여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지수가 높은 지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오존층도 많이 파괴되고 자외선도 더욱더 세져서 기본적으로 4, 50에 기준하는 제품들을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SPF 지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최대 지수는 저희 거 보시는 것처럼 50 플러스까지만 표기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SPF 100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몇 개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최대 지수가 뭐라고요? 50 플러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장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걸 뭐냐라고 봤을 땐 SPF 50 플러스와 PA가 몇 개? 4개 달렸으면 이거보다 더 잘 차단되는 제품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자외선 C, 네, 피부 세포를 변이시키는 강력한 데미지. 이건 진짜 조사되는 즉시 네, 피부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햇빛에 노출이 될 때는 꼼꼼한 자외선 차단을 꼭 하고 가라. UVA, B를 피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단을 잘 시켜주는 이러한 보호막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걸 더욱더 알려주기 위해서 요새는 자외선 C까지 같이 언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딜레마가 오죠. 겨울에는 해 뜨는 시간이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발라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부터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선크림을 더 잘 발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겨울철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얘가 수분을 잃으면 이 컨디션이 떨어져요. 기력을 약간 잃었다라고 하는 건 피부에서 수분을 잃었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 피부가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1번으로 느끼는 게 건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고 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아까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피부 장벽도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부의 보호막이 엄청나게 약해지는 이 시즌에서는 뭐예요? 예전에는 조금 막 강추위라고 해도 내가 막 구스 막 이런 거 입고 막 밖에 나갔어. 그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긴 따뜻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진짜 호흡대기 속옷만 입고 이 추운 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갔다 오면 다음날? 다음날까지 갈 필요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아프겠죠.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얘가 그 상태가 엄청나게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외선이든
뭐 화장품이든 시술이든 무조건 내가 평소보다 뒤집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내 예민해지는 피부철이기 때문에 내 피부의 보호막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겨울철 시즌에 아까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잡티, 주름 부자는 언제 된다고요? 겨울에 된다고요. 왜? 아까 얘기했어요. 그 자외선 A가 계속 피부에 쪼이는데 얼굴은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다가 수분은 자꾸 잃고 외부부터 뭔가 피부를 노화시키는 이러한 노화 성분들, 노화 환경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외출을 안 해서 얼굴이 뽀얘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 봄에 보세요. 이거 딱 나가자마자 모든 잡티가 갑자기 팍 올라옵니다. 왜? 그거는 단순히 외부의 노출이 적어서 일시적으로 하얘진 거지 내 피부의 면역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잠깐 뭐 일시적으로 빛을 들 봐서 하얘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럴 때 수분과 피부 장벽 케어를 더 잘 해주셔서 봄에까지 이러한 잡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해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겨울철 피부 관리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프리마인 다니고 더 싫어졌어. 네, 이놈의 눈만 오면 내가 출근을 할 수가 없어. 무튼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네, 제 눈치 보고 아직은 눈이 오면 막 좋아합니다. 이게 낭만이 막 가득한 것 같은 이 눈밭 그리고 빙판 되게 보기에는 예쁘죠. 근데 이게 바로요 역대급 자외선 네 역대급 자외선 데미지를 전달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얘는 얼마나 무섭냐면요. 솔직히 여름철 자외선은요, 빛을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눈의 각막에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겨울철에는요, 이러한 눈밭에서 눈을 보잖아요. 햇빛을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눈의 각막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자외선이 조사가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00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눈에서 반사해서 180이 눈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을 때 오히려 겨울에 선글라스를 더 잘 써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겨울에 자외선 차단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름에 뭐 나가서 뻗개졌어요, 얼굴이 까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그만큼 들 나갈 뿐이지 실제로 내 얼굴에 쏘이는 자외선은 훨씬 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세다라는 거. 그래서 겨울에 더 정말 자외선의 데미지는 크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래봤자 다 그렇게 살더라 라고 하시는데 이 사진은 누구나 다 쉽게 보실 수 있는 사진이에요. 잘 보이세요? 이분이 92세래요. 92세인데 이 얼굴 피부는 어때요? 주름도 많지 않고 되게 괜찮아요. 그쵸? 우리 이도우 사장님 피부 정도 탱탱한 느낌도 있고, 네. 주름도 없고, 아주 좋아요. 피부도 하얗고, 그쵸? 근데 어때요? 목 보세요, 목. 여기서 찔리셔야 되는 분들 되게 많아. 왜? 오늘도 분명히 여기만 선크림 바르고 왔을 거니까. 여기는 안 바르실 거니까. 왜 도대체 스킨케어나 선크림은 왜 목은 왜 안 바르시는 거예요? 왜? 이건 너의 거예요? 네,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라서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때요? 목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 검버섯과 이 굵은 주름들 보시라고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또 이렇게 키워드리죠. 자, 이거 봐봐요. 보이세요?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요인.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나이인데 얼굴 피부와 목 차이의 이러한 차이. 이 요인이 바로 뭐라고요? 자외선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 그러면 아니 뭐 그래도 사람마다 목이 짧아서 옷에 묻어요. 저희 거 그런 분들 너무 좋아요. 왜? 밀착력이 강해서요. 진짜 막 몽땅 발라서 이렇게 막 뭐야 남아있는 상태에서 입지 않는 한 여기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골프 치러 가실 때 막 이런데 목까지 다 바르고 목 그 드라이 클리닝 맡겼는데 이거 안 지워져요 해서 속상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제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옷에 묻으셔도 투명이고 백탁도 없고 그리고 얼룩도 지지 않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사진 볼게요. 이분은 70대래요. 70대인데, 이거 치울게요. 여기 피부와 이 목 피부를 보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외선에 노출이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확연한 차이. 그래서 내가 뭔가 자외선만 잘 차단해도 내가 70대에 이러한 어깨 피부의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100만 원짜리 에센스를 발랐어. 나는 1000만 원짜리 피부 관리샵에 다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피부가 좋아져야 되고 나는 이런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바르셔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선크림부터 바르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덕순 사장님이 딱 하고 싶은 말. 안 된다, 안 된다고. 못 쓰겠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김남수 사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대부분 못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끈적여요. 답답해요. 무거워요. 화장이 밀려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때요? 바르고 오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하얗고 아예 까맣고 다 막 이렇게 하얗게 떡칠을 하게끔 발라놓는 분들. 간혹 계곡 보면 보이시죠? 뭐 약간 팬더처럼 얼굴에 바르고 있는 분들. 네. 그러한 부담스러움들 때문에, 나 잘 못 바르겠어. 문지르기도 귀찮아. 라고 하셔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세 번째 흘러내림. 운동을 간다고 해서 오늘 등산을 간다고 해서 우리 문당자 사장님이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중턱까지 와요. 이제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꽃모자에 막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다 내려오면서 막 눈도 따갑고 코도 아프고 막 얼굴이 히뜩히뜩거리고 너무 얼굴이 볼상사납게 돼. 그래서 난 선크림 안 바르고 모자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때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은 수분 베이스예요. 수분 베이스가 뭐예요? 얼굴에서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얼굴의 열감부터 샥 올라옵니다. 얼굴에 열감이 샥 올라오게 되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수분을 막 날리기 시작해요. 저희 제품은요, 딱 이렇게 손등에 도포를 하는 이 순간에 뭐예요? 즉각적인 시원함이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수분 베이스예요. 맞아요. 수분 컴플렉스가 이렇게 수분 알갱이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통통통통 터져요. 그래서 일단 얼굴에 발랐을 때 무게감이 전혀 없고 이렇게 발랐을 때 즉각적인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얼굴에 막 자외선 많이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바르는 즉시 시원한데? 상쾌한데? 좋은데? 라는 그러한 사용감. 이러한 요인은 일단 첫 번째 수분 베이스. 두 번째는 보세요. 제가 발랐을 때 백탁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방금 막 스킨케어를 하고 나온 듯한 이러한 미친 물광이 나오는데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묻어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막 문질러도 네, 묻어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발리고 또 얼굴에 백탁 없이 정말 투명하게 얼굴에 광채를 살릴 수 있는 마무리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높은 차단 지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 차단 지수는요, 저희가 그냥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한번 이슈가 되면서 정확하게 정말 자외선 A, B의 차단 수치가 명확해야 이렇게 차단 지수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UVA, B 최대 차단 지수고요. 네, 실내든 실외든 사계절 내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보세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이 확연한 광채 보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전 다르죠? 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윤택해 보이는 느낌은 이러한 물광에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물광 피부, 광채 피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야 있어 보이거든. 지금 막 스킨케어를 한 것 같은 물빛 광채 마무리. 그리고 어때요? 제가 이쪽 손에만 3번을 발랐어요. 3번을 발랐는데 뭔가 막 묻어나고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이 되게 가볍고 밀착력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 얼굴에 있는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딱 얘를 바르면 얘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약간 파우더의 느낌인 거 아시죠? 이런 파우더 처리,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이런 파우더와 유사한 그러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 약간의 미끄덩거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조차 얘가 이러한 광채로 마무리를 하면서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산뜻하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끈적임 없고요. 수분 복합체가 이렇게 팡팡팡팡 터지면서 바르는 즉시 온도까지 내려주는 저희 강력한 UV 차단제 셀라브 선케어의 이제 특별함을 보면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애들도 지금 10살, 13살인데 다 저희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분 분자라서 진짜 가볍게 발리고 진짜 이렇게 가벼운데 자외선 차단제가 다 AB가 다 완벽하게 된다고?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때요? 밀착력이 좋아서 저희 선크림 바르고 나서는 많이 바르고 쿠션을 발라도 밀림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전에 반드시 선크림을 한 번 더 바르고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메이크업 위에 그걸 어떻게 발라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른다고 해도 이 위에 쿠션 한번 찍으면 내가 방금 세안을 하고 난 것처럼 진짜 그 투명함 그대로 얼굴에 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때요? 얼굴에 이런 약간 칙칙함을 샥 없애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뭐만 한다? 쿠션만 하거나 여기에 비비만 한번 쓱 발라주면요. 아침에 그 피부톤 그대로 유지해서 자외선 차단, 수분, 얼굴의 광채 다 유지하고 24시간을 버티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진짜 UV 프로텍터의 특별함은 첫 번째, 밀림 없어요. 밀림 없고 백탁 없어요. 완전 밀착되고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묻어남 없이 정말 완벽하게 밀착했으니 흘러내림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셀라브 리제너레이팅의 그 워터 허그셀, 재생 파우더죠. 이 워터 허그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광노화와 연로화를 동시에 케어하고 수정 메이크업 전, 그리고 메이크업 전후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데도 어때요? 난 얼굴에 좀 광채가 있고 예뻐 보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BB나 CC를 쓰기는 좀 애매하고 나는 피부에 좀 광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네, 뭐 단연 저희만 사용해서 이렇게 좋다 하는 건 아니에요. 20대부터 60, 70대까지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뭐 10대인 저희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어도 얼굴에 광채가 흐르고 예쁜 건강한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부스팅 효과까지 있는 저희 제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대상.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이제 50짜리 사야 돼. 아니 겨울이니까 지금 이제 35짜리 쓸 거야. 얼굴에 바르는 거, 바디에 바르는 거 다 따로따로 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제품은 쌉 가능. 누구나 다 가능. 네, 실내 실외 완벽 차단. 그리고 얼굴에 밀림 없고요. 아이들이 써도 되고 어른들이 써도 되고 어르신이 써도 되고 그리고 사계절 내내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성비까지 갖춘 제품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라브 UV 프로텍터 멘트 기본적으로 예뻐지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난 지금 만족해? 난 지금 훌륭해? 박선주 사장님 만족해요? 네, 지금 그 예쁜 피부, 지금 그 예쁜 피부를 앞으로 10년 더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무조건 좋은 에센스, 좋은 마스크팩, 좋은 스킨케어 제품 무조건 필요하지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부터 바르셔야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바르셔야 돼요. 왜? 저는 저녁에 외출할 때도 얘 발라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할 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걸 쓰고 메이크업을 한 거랑 안 쓰고 메이크업 한 거랑 이 피부 광채 자체가 달라요. 네, 물론 피부의 보호를 올리는 건 저녁에는 해가 안 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어떤 메이크업 베이스보다도 굉장히 투명한 이러한 광채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 되게 산뜻해서
밀림도 없고요. 지속력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저녁에 외출할 때도 베이스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진짜 민낯이어도 선크림 계속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저희는 다른 것처럼 튜브 타입이 아니어서 끝에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쓰면 꼭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긁어서 쓰잖아요. 저희는 에어리스 펌프예요. 그래서 얘를 다 쓰고 나면 우리가 여기를 막 쥐어짜지 않아도 여기가 납작쿵하게 이렇게 딱 붙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나무 없이 완벽하게 에어리스로 이걸 뚜껑 열지 않고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완벽한 가성비를 갖춘 저희의 선크림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미션 드려야죠. 자, 셀라복 선케어 미션. 오늘도 추천해 주세요. 네, 추천이 답입니다. 네, 셀라복 선케어 세 분에게 추천 시 추천인에게 하나를 드리는 미션 오늘까지 네,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오늘 8시까지, 내일 아침 8시까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물어보시겠죠? 이거를 내가 3개 사면 하나 더 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예, 회사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에게 저희 선크림을 하나씩 잘 추천해 주시고 추천인 분은 이제 네, 혜택 받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내는 건데 네,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최대한 다 해드리기는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건 이 좋은 제품을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회사의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션 달성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 교육의 그 카카오 채널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이제 교육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사장님들 뭐 밥은 한 끼 굶을 수 있어도 그렇잖아요. 밥은 뭐 바쁘면 못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숨은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다. 우리 김남사님 이렇게 해주셨어. 맞아요. 진짜 뇌에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뭐 몇 분? 5분 이내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뭐 서울대 박사든 대통령이든 또 훌륭한 사람 누구 있어? 몰라. 훌륭한 나강호 그룹장님이든 네 노일문 그룹장님이든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5분이 지나면 어떤 멋진 분도, 어떤 대단한 분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에게 전달이라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 아침부터 교육을 듣고 이걸 가지고 단순히 전달해야지 라고 해서 나가실 텐데 그 전달을 하는 내가 왜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분에게 프리마인을 전달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교육을 듣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들이 프리마인 안에서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시는 이유도 그렇게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숙지하시는 거지 제품이 뭐가 중요하고 성분이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장님들이 지금 이루고 싶으신 이 꿈과 프리마인 안에서 누리고 싶었던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숨 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중간에 뭐 잠깐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숨이 잠깐 1초 정도 안 쉬어질 때도 있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내가 숨이 안 쉬어졌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쉴 수 있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진짜 멋진 나가온 그룹장님도 바보가 될 수 있다니까요. 5분 동안 숨 못 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리고 프리마인에서 누리고 싶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지금 뭔가 이러한 교육을 듣고 미션을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하나 그런 움직임이 꿈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호흡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사막
네, 너무 무섭게 쓰셨는데. 네, 그래서 뭔가 필드에서 너무 힘들어요, 부딪혀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계속 내가 왜 숨을 못 쉬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답답하지?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숨 쉴 수 있게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실 거고, 우리 사장님들이 성장하시면 사장님들의 그 위에, 그리고 어때요? 내가 소개한 그러한 소비자들이 또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횡설수설하기는 했는데 움직이셔야 답이에요. 왜 못 움직이지? 나는 왜 못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데 이유 있어요? 전달하시는데 이유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의 그런 한 땀 한 땀, 한숨 한숨이 사장님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박소영 그룹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아, 나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고, 잘하는 것부터 하세요. 네, 만날 수 있는 분들부터 전달하시고, 오늘 만나려고 약속부터 잡아보세요. 메시지 하나부터 보내보세요. 그게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의 한숨 한숨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교육 좋으셨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열정 받으셨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오늘도 미션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사장님들 언제나 회사가 정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